안녕하세요. 닥터앤텍스의 민경희 세무사. 박설진 세무사입니다. 네, 오늘 촬영부터는 병원의 모든 세무 이슈를 파헤쳐보는 시간으로 앞으로 이러한 병원 이슈를 가지고 계속 촬영할 계획입니다. 네, 첫 번째 시간은 민경희 세무사님과 저가 한 번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릴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차영현 세무사님과 박준 세무사님께서 다른 주제로 찾아뵙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바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개원 원장님도 피해갈 수 없는 공직이 생활에 대한 세무 이슈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개원하신 원장님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처음에는 공직생활 좀 하시다가 어느 정도 연차가 지나게 되면 개원을 하시게 되죠. 네. 네, 근데 그 전에 공직으로 받은 소득, 즉 근로소득이죠. 그때 근무했던 병원 자세히는 대표 원장님과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그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봉직의 세무 이슈 중에 가장 큰 문제죠. 하나, 이 네트 금액이라는 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트 금액. 순세후 금액으로 부르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데 더 문제가 되는 건 병의원 세무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 병의원 직원들, 공직의 선생님을 포함해가지고 모두 다 급여를 네트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 군데를 봤지만 딱 그 세법에 맞게 급여를 지급하는 곳은 딱 한 군데, 대학병원에서 근무하시는 공직 의사님들만 딱 맞게 되어 있죠, 사실은. 네. 네, 거의 간행처럼 굳어져 네, 있죠. 맞아요. 네. 그럼 박사무사님 네트 금액이 도대체 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보통 그 급여를 인정받으려면,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급여 신고를 해야 됩니다. 급여를 신고를 할 때 매월 국세청에 신고를 하고 또 4대 보험공단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많은 금액들을 떼고 저희가 이제 원천징수라고 하죠. 원천징수를 하고 나서 신고를 하게 되는데 보통 이 네트 금액, 급여를 지급하는 금액과 많이 안 맞게 되죠. 거기서 모든 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럼 결론적으로 국세청과 4대 보험에서 정의하는 급여와 보통 병의원에서 얘기하는 급여의 개념이 완전 다르거든요. 그렇죠. 이게 일단 세법대로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4대 보험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네, 법과 실질급여 사이에 괴리가 엄청나게 많네요. 네. 그럼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핵심 이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4대 보험 및 월 급여했을 때는 근로소득세가 문제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 및 4대 보험 기준으로 세전급여, 총급여이기 때문에 네트 방식과 병원의 급여는 실질보다 낮게 신고돼서 비용 처리가 적게 되고 또 4대 보험 징수도 적게 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대부분이 이제 대표 원장님께서 부담하고 계시죠. 네. 그러면 이제 보통 봉직의 선생님은 세금을 다 떼고 이제 급여를 주니까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나중에 대표 원장님이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봉직의 선생님께서 낮게 신고된 급여 소득을 들키게 되죠, 맞죠? 그렇죠. 그러면 근로소득이 올라가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추가 부담세액이 나오는데 만약 병원을 퇴사하셨으면 그 추가되는 세금은 결국 대표 원장님이 안 내시고 봉직의 선생님이 추가 납부를 하게 되는 거죠. 전화해서 받을 수는 없나요? 대부분 힘들더라고. 이상하게 이제 대부분 나오시고 나서는 전화 별로 잘 안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럼 두 번째 문제는 뭐죠? 네. 바로 직장인들이 가장 예민해하는 퇴직금 문제입니다. 퇴직금.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전급여는 실제 받는 급여보다 크고 세전후 퇴직금도 세전후로 계산하니까 더 커지게 되죠. 여기서 문제점이 있죠. 네, 맞습니다. 이 퇴직금은 어떤 경우에는 세후 금액으로 대표 원장님께서는 지급하려고 하고 적게 지급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봉직의 선생님께서는 세전급여로 해가지고 더 많이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마찰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신고가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받는 쪽은 많이 받고 싶어 하고 주는 쪽은 유리한 대로 적게 신고하고 싶어 하고 그런 거죠.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제는 또 어떤 게 있나요? 네. 제가 개원 예정이신 원장님들과 세무 상담을 하려 보니까 이분들도 결국에는 그전에는 공직이 선생님이었는데요. 그런 공직이 원장님의 근로소득과 퇴직 후 보통 이제 바로 개원을 하시죠. 본인의 병의원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게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박사님? 그럼 결국 이제 근로를 할 때는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이 있고
그 다음에 개원을 하신 뒤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니까 그 사업소득 금액이 있어서 결국 1년에 이런 일들이 같이 일어나게 되면 결국 모든 급여가 섞이게 되는 것이죠. 네. 네, 맞습니다. 결국 세금 부담이 봉지기 선생님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이 누가 기속된다에 있어서 뒤죽박죽 섞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것도 퇴직 후에 발생하니 근무했던 곳의 대표 원장인가에 다시 또 세금 문제가 불거집니다. 그래서 보통 공직기 원장님이 전화하기 부담스러우니까 대부분 자기가 부담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게 이제 결국은 이게 네트 급여, 그러니까 세법대로 급여 신고를 안 해서 그렇게 발생하는 문제점이겠네요. 네네. 네, 이 문제점은 공직기 선생님뿐만 아니라 병원의 간호사분들도 적용되어서 급여에 대한 분쟁거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포인트입니다. 네. 그럼 뭐 또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네. 그러면 결국에는 법을대로 원래대로 돌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네트 금액을 잘못된 점을 서로 이해하고 잘 설득을 해서 세정급여로 돌리고 거기에 맞게 사대보험과 급여 신고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오늘 저희가 이제 촬영을 하고 설명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은 이제 세법대로 하는 게 가장 좋은.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병원 세무 경험이 많이 있는 저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병원 세무의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계속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